제주도 지리 전문 1타 강사 쪽집게 주선생입니다. 지난 시간 사려니 숲길 대해부에 이어서 오늘은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길 5군데를 영실, 관음사, 어리목, 성판악 모두 다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길목과 관련된 용어들인데 이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는 건지를 몰라서 큰맘 먹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제주도에 오실 때마다 이번에는 어디로 해서 한라산 정상으로 가볼까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o! 역시나 위쪽을 북쪽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탐방로가 있는 도로들을 기준으로 한라산을 그려볼게요. 왼쪽으로 지나가는 길, 제주 시내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길을 천백로라고 합니다. 천백고지를 지나가는 아주 높은 길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길이 516 도로예요. 지난번에 사려니 숲길 영상을 보신 분은 516 도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516 도로의 우측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 좌우에 뭐가 있는지는 한꺼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지나가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경치가 멋진 길이에요. 이거를 산록북로라고 합니다. 이 남쪽으로 지나가는 길도 정말 경치가 멋져요. 저도 이 길을 좋아하는데 이게 산록남로입니다.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입구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어리목 입구, 두 번째는 영실 입구, 그리고 세 번째는 돈내코 입구가 있습니다. 돈내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돈내코 계곡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올린 적도 있고요. 네 번째 입구가 성판악 입구인데요. 여기. 그리고 5번째가 관음사 입구죠. 한라산 정상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이 한라산의 모습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백고지로 가는 방법이에요. 여기 천백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어리목을 지나서 이쯤에 천백고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발고도가 1100m인 곳이죠. 휴게소가 하나 있고요. 매점도 있고 따뜻한 음료들도 사 드실 수 있고 식사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반대편으로는 습지가 있어요. 한 바퀴 이제 산책을 할 수 있게 길이 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눈 올 때 천백고지를 가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이들 어릴 때 이 천백고지 데려가서 눈 구경도 실컷 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어리목 입구에 가시면 입구에 오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승생악이라고 합니다. 어리목 입구에서 주차를 하시고 바로 연결되는 오름인데요. 어승생악까지 한 40분 정상 올라가시면 한라산이랑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잘 보인대요. 물론 이제 구름에 가리면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야가 좋은 날에는 위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이 천백고지나 어승생악을 통해서 한라산의 느낌을 조금 느껴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각 입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리목 입구는 해발고도 900m, 영실도 역시 해발고도 900, 돈내코의 경우에는 해발고도 500, 그리고 성판악이 해발고도 800, 그리고 관음사가 해발고도 600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제히 출발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데요. 특이한 점은 백록담으로 바로 직행하는 길은 이 2개밖에 없습니다. 관음사랑 그 다음 성판악. 이렇게 2개가 백록담 정상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3군데의 입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출발해서 하나, 또 출발해서 둘, 출발해서 셋. 이 3개가 만나는 지점을 윗세오름 광장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3개의 오름이 만나는 곳인데요. 그래서 오름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름이 좁은 오름, 누운 오름, 그리고 붉은 오름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사려니 숲길에서 얘기를 할 때도 붉은 오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붉은 오름이랑은 다른 오름입니다.
제주도에는 의외로 붉은 오름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화산송이가 붉은색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세 개의 오름 중에 올라갈 수 있는 오름은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조근 오름. 윗세오름 광장에서 조근 오름 정상까지는 2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근 오름 정상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리목과 영실과 돈내코는 백록담 가까이 위에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윗세오름 광장에서 끝나는 종착점인 이 길이 되는데, 대신 이 아래에서 보는 이 한라산 정상의 모습이 굉장히 또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례로 이제 길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리목 입구 같은 경우에는 총 거리가 4.7km.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 됩니다. 이 어리목 입구에 관한 오름오름 책의 설명에 따르면요, 초반부터 경사진 등산로라서 꽤 힘겹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 반 정도 걸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평원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30분 동안 걷는 평지의 그 풍경이 굉장히 또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실 입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조금 되는데요. 6.1km, 시간은 역시 한 2시간 10분. 오름오름 책에서 표현하는 영실 입구의 특징에 따르면 영실 기암과 병풍 바위 등 주변 경관이 빼어나고 전망이 좋아서 초반부터 지루하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목으로 출발해서 윗세오름을 거쳐서 영실로 내려오시거나, 반대로 영실에서 윗세오름을 거쳐 어리목으로 가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세 번째, 돈내코 입구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도상으로 보기에도 조금 멀죠. 이 해발 500에서 지금 이 윗세오름 광장의 해발 고도가 1670m거든요.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상당히 올라오는 거죠. 그만큼 거리는 깁니다. 거리가 9.1km 정도 되고요. 4시간 30분. 이 돈내코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좋겠지만, 조금 수월하게 가시려면 돈내코 입구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길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백록담을 나는 무조건 봐야겠다 하시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성판악 800m에서 출발해서 이 백록담까지 올라가는데 거리가 9.6km라고 하고요. 시간이 4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관음사의 경우에는 거리는 더 짧은데요. 8.7km. 그런데 시간은 여기 성판악보다는 조금 더 걸려요. 5시간 정도. 성판악과 관음사를 비교를 하면 성판악은 어쨌든 시간이 4시간 반이 걸리고 관음사는 5시간이 걸리니까 왕복으로 따지면 성판악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성판악은 오름오름 책의 표현에 따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오르막길이어야 하고, 입구부터 3시간 동안 숲과 계단만을 쳐다보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시야가 답답하고 거친 돌길 구간이 많아서 다리의 피로감이 심하다. 반대로 관음사 입구의 코스 같은 경우에는 성판악보다 시간은 길지만 오르막과 내리막이 번갈아서 있기도 하고 주변 볼거리가 풍성하고 또 등산로도 생각보다 양호한 편이다. 장단이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관음사에서 올라와서 성판악으로 내려가거나 성판악에서 올라와서 관음사로 내려가거나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성판악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판악에서 입구에서 2시간 정도 가면 여기에 이제 오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사라오름이라는 오름입니다. 사라오름의 특징이라면 그 오름 위에 산정호수가 있다는 건데요. 산정호수는 날씨에 따라서 봄, 여름에는 물이 넘실넘실 거리기도 하고 또 가뭄이 질면 호수 바닥이 보일 정도로 가물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변 경치가 굉장히 멋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오름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판악이나 관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복으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가 질 때 너무 늦은 시간에 올라가시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쯤에 대피소가 있습니다. 여기 성판악에서는 진달래 대피소라고 하고요. 여기 관음사에서는 삼각봉 대피소라고 하는데, 계절별로 12시부터 1시 사이에 입산을 아예 통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여기에 도착은 해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여기 입구에서 출발하는 게 오전 8시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한라산의 탐방로가 되겠고요. 우측에는 여러분들 지난번 영상 사려니 숲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길이 여기가 비자림로였고, 여기서 출발하는 게 서성로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다 뭐다? 여기에 있는 게 사려니 숲이다.
그러면 이 좌측에 있는 건 도대체 뭐냐? 이 좌측에도 뭔가가 있기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새 한라산 둘레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천하계곡을 갔던 영상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천하계곡에서 시작해서 돌오름까지 가는 천하숲길, 돌오름부터 영실입구까지 가는 걸 돌오름길, 영실입구부터 시작해서 또 돈네코 이 입구까지 가는 거를 여기를 동백길, 그리고 또 돈네코 입구에서 사려니 숲길, 이 서성로에 맞닿는 이 입구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를 수학길, 그리고 이제 요 안에서 지금 가는 게 또 사려니 숲길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려니 숲길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숲길이 한라산 둘레길입니다. 전체적인 그림 이해되시나요? 한라산 정상을 소개드렸고요. 한라산 주변으로 있는 한라산 둘레길까지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와우. 오늘 이렇게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겨울이 되면 눈 쌓인 한라산으로 특히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주 겨울 여행에 관련된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라산으로 가는 길부터 먼저 안내를 드리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아서 먼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